김민재의 2년차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8강에서 탈락한 나폴리, 그때 1차전에서 출격하지 못하면서 AC 밀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B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승을 도전합니다. 첫 상대는 메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메뉴가 원했던 선수 김민재를 헐값으로 영입하려다가 결국 뮌헨에게 뺏겼는데 이 두 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게 된 거죠. 양팀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뮌헨은 율라이 골키퍼,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데이비스, 고레츠카, 키미, 무시알라, 사네, 나브리, 케인 선발 출전을 했고, 메뉴는 오나나 골키퍼, 레길론, 리산드로, 린델로프, 달롯, 에르센, 카세미루, 브루노, 레시포드, 펠리스트리, 호일룬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김민재는 9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 경기가 벌써 3, 4일 간격으로 5경기째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풀타임입니다. 솔직히 좀 심하죠. 네, 9대 풀타임. 이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 자리를 지키지 않은 분은 오히려 투엘이었습니다. 투엘이 징계 때문에 이 경기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디에선가라도 경기를 보고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투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첫 3실점을 한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B클럽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한 경기 3실점. 그런데 이 경기 뮌헨이 승리했습니다. 메뉴에게 4골을 퍼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메뉴는 지금 김민재 영입 못한 걸 아마 통곡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이전엔 간접적이었다면 이번엔 직접적으로 봤으니까요. 바란 한 명 없으니까 지난 시즌 토트넘 수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미 리그에서 2연속 3실점을 한 메뉴인데 이번 경기마저도 3실점을 하면서 3연속 3실점. 메뉴는 78년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코어가 4대3이라서 매우 박진감이 넘칠 것 같지만 사실 전반전만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활기찬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고, 메뉴는 의외로 뮌헨의 중원보다 살짝 더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선제골 기회는 메뉴에게 더 먼저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 3분에 에릭센의 예리한 크로스와 굴절, 그리고 세컨볼에서 에릭센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반 메뉴가 먼저 득점했다면 득점했어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네요. 메뉴는 초반에 김민재 자리의 오른쪽을 공략해보려 했는데 당연히 실패했고, 이상하게 루즈한 경기가 갑자기 확 바뀐 건 역시나 선제골이 나오고 나서죠. 뮌헨이 전반 28분에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사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 케인에게 연결해 주었는데 다시 볼을 내주었고, 사네가 힘없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볼이 올 줄 모르죠. 그걸 잘 판단할수록 좋은 골키퍼일 텐데 오나나가 살짝 역동작이 걸리면서 볼을 막았는데 그 볼이 흘러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나나는 10초 이상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허무한 실점으로 뮌헨이 활기를 찾자 이때부터 메뉴는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3분 후에 20살 신성 무시알라에게 다 뚫리고 농락당하면서 그나브리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 0이 되었습니다. 뮌헨이 분명 전반전 경기력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효슈팅 총 2개가 모두 골이 되었습니다. 메뉴의 허술한 수비 약점이 드러나다 보니 후반에 더 많은 골들로 메뉴의 참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의외로 메뉴가 추격골을 넣게 됩니다. 레길론의 크로스를 김민재가 헤딩으로 커버를 했는데 무시알라가 역방향으로 달려들면서 볼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메뉴 골의 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호이른이 슈팅을 했고 김민재 발에 맞고 굴절로 골이 된 것입니다. 이 굴절이 더 확실했다면 김민재가 한 골 막았던 건데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2대1 되면 솔직히 모르는 거죠. 메뉴는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무승부만 만들어도 성공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분 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파메카노의 헤딩 패스 때 수비가 약한 에릭슨이 박스 안에서 막다가 옆구리와 팔이 벌어져 버렸고 팔에 맞으면서 VAR을 통해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입니다. 우파메카노가 고의로 팔을 맞춘 건 아니죠. 우파메카노의 수운이었습니다. 케인은 완벽에 가까운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뮌헨 입성 첫 챔스 첫 경기에서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뮌헨이
두 골차 이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흘러갔는데 뮌헨은 후반전에 경기력이 제대로 살아나면서 맨유를 폭격을 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대1이 유지된 상황으로 뮌헨은 선수들을 교체를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맨유가 88분에 득점을 하면서 펠레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카스미루가 박스 안에서 이상한 상황으로 득점을 만든 겁니다. 어찌 골들이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어거지로 넣은 듯한 두 골.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테나 감독은 뮌헨과 챔스에서 이미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3대3 동점을 만들어냈던 감독입니다. 물론 본인이 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추가 시간까지 하면 언제든 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뮌헨이 곧바로 너희들과 우린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격차를 벌립니다. 케인과 교체해서 들어온 텔이 키미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를 붕괴시키면서 완벽한 골을 만든 겁니다. 맨유가 3경기 연속 3실점을 넘어 4실점까지 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는데 92분에 4대2. 그럼에도 맨유는 종료 직전에 카세미루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최종 4대3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좀 애매해요. 4대3이면 박진감이 넘쳐야 하는데 뮌헨 팬에서는 안심하고 시청하다가 한 번씩 아찔한 상황이 나오니까 찝찝하고 맨유 팬에서는 스코어상으로는 저력을 보여준 듯 하지만 경기 전체로 보면 우리는 너희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몸소 보여주듯 추격만 했습니다. 전체 점유율도 6대4고 패스 횟수가 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7점을 받았다가 카세미루의 득점 때문인지 최종 평점이 7점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팀 센터백 중에 최고점이었습니다. 상대가 3골이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무리가 있죠. 김민재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필 실점마다 김민재가 엮여 있어서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골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테니까요. 김민재는 이번 맨유전 경기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맨유의 공격 전개는 김민재에 완전 막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김민재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우파메카노는 그래도 프랑스 국대 경기에서 한 경기 쉬었거든요. 김민재 쪽으로 볼이 오는 것은 거의 100% 커버가 됐고 이제 독일 잔디에도 적응이 됐는지 전진 패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이 92%를 기록했고 걷어내기만 6회였습니다. 볼터치도 가장 많았습니다. 키미와 호흡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월클이 맞을까 의심해보려 해도 월클 확실해요. 이 경기 김민재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는데 후반 2분에 맨유가 중원에서 롱패스 한 방으로 브루노에게 연결을 했는데 하필 김민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빠르기도 김민재가 앞서죠. 골대 8m 앞에서 브루노가 붙었는데 브루노가 키핑을 하려 했는지 슈팅을 할지 골대로 패스를 하려 할지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김민재는 그 세 가지 경우를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바로 스피드로 따라잡아버리고 머리를 들이대면서 막아내버리고 이후에 곧바로 걷어내버렸습니다. 완전 미쳤습니다. 우선 머리를 들이대는 판단 자체를 아무나 못합니다. 대부분 그냥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농락당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내미는 것은 집중력과 수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독일 현지 팬들도 실시간 커뮤니티에 김민재의 퍼포먼스에 정말 충격을 받은 듯 극찬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맨유의 이런 4실점 참사에서 확실했던 건 맨유가 김민재를 영입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맨유의 수비진 리산드로와 린델로프는 평점 6.2를 받으면서 4실점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안 보셨으면 김민재 평점으로 평가절하할 생각 마십시오.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맨유야, 그러니까 주급 30만 파운드만 줬어도 이런 참사는 안 당했을 거 아니니. 그나저나 다음 경기는 김민재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김민재 올 시즌 챔스 첫 승을 축하하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